어제 오후에 바로 이 공연이 열렸네요. 자, 반갑습니다로 시작을 해서요. 자, 우리나라에 정말 친숙한, 그러니까 제2에게 여정대 한국가요의 관객들이 환호성을 보냈다. 이렇게 서울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로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요, 어제 오후 강릉 아트센터에서 8시부터 공연이 열렸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노래를 좀 하나씩 살짝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피디님 준비되셨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첫 곡은 반갑습니다였습니다. 보면요, 김근식 교수님. 네. 한복을 의상을 입고 지금 첫 번째 노래는 이건 좀 예상이 가능했어요. 그렇죠. 반갑습니다는 그동안의 남북관계에서 서로 교류하고 사람들 만날 때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익숙하게 불렀던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곡도 상당히 경쾌한 율동과 리듬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노래는 거의 다 남쪽 사람이나 북쪽 사람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한복과 그리고 지금 뭐 북한 예술단 연주 주요 곡목들 한국 노래들을 지금 주로 좀 보여드렸는데 어제 공연에서 이제 한국 노래 중에서 일단 공개된 것은 제2에게였죠. 그 제2에게도 진행이 됐는데 잠시 들어보실까요? 2명의 여성 가수가 부르는 거죠. 네, 보면은 같이 부르는데 아까 맨 처음에는요. 보면은 김병희 박사 처음에는 정말 한복 차림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 제2에게 같은 경우는 2명의 여성 듀오가 그리고 이제 드레스 차림으로 이렇게 또 이선희 씨 노래를 네, 맞습니다. 과거에 있어 80년대에 이선희 씨의 제2에게 노래를 불렀고요. 지금 우리가 애당초에는 삼지연 관현악단이 온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관현악에 대한 뭔가의 음악을 좀 들려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대중적인 이 노래들을 많이 준비했고요. 제2에게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또 여기 나오고 있는 심수봉 씨의 그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등등에 대한 노래들을 불렀다고 하는데 여기 오셨던 분들의 향수를 좀 많이 자극했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앵콜송까지 해서 총 45곡을 연주를 했다고 해요. 그중에서 이제 한국 노래가 11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희도 얘기했지만 제2에게가 뭐 김정은의 제2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또 제2냐. 한국 노래 중에 여정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여정의 김여정의 여정 이렇게 있고 뭐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공연단지 나름대로 이제 남한 그 관객들을 많이 배려한 그런 측면이 보였습니다. 근데 각종 뭐 특수 장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나왔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좀 맞게 이렇게 가사를 좀 개사해서 그냥 부르는 이제 그런 성의도 좀 보였는데요. 예를 들면 뭐 흰눈아 내려라 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원래는 설눈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지만 그걸 우리나라 관객들에게 친숙하도록 흰눈으로 지금 흰눈아 내려라 저희는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그렇게 개사를 해서 불렀다고 하고요.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이라는 노래는 원래 그 공연 전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그런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가사 중에서 태양조선 하나 되는 통일이여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태양조선의 태양이 아무래도 이제 그 김일성 그리고 그죠 백두혈통을 찬성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개사를 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개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가사는 빼는 식으로 해서 연주곡으로 했다는 데도 있고요. 네. 제가 직접 못 봐서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개사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가사를 아예 빼고 연주곡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건 좀 확인되는 대로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다시 만납시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뒤에는 남북 그 이산 가족 상봉 장면을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채택을 해서 다들 이렇게 눈시울을 붉혔다고 하죠. 김재 변호사 지금 설명했는데 곡이 2개가 문제가 됐어요. 모란봉이라는 노래하고 그다음에 백두와 한라는 내조국 이런 건데 모란봉은 뭐 가사의 평양이 좋으시고 뭐 사회주의 건설이 좋으시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내용이 문제가 처음서부터 됐기 때문에 이거는 모란봉이라는 노래는 아예 빠졌고 아니 이렇게 한국에 방반할 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텐데 한번 뭐 속된 말로 뭐 한번 떠보기라고 할까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2곡이 문제가 됐고 하나는 아예 빠졌고 하나는 가사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그걸 빼고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공연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라는 곡인데 이건 가사가 아니라 연주곡이네요. 이렇게 뭔가 관현악단인데 바이올린도 이게 그냥 전자 바이올린 연주를 해서 좀 레퍼토리는 다양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팝 오케스트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관현악단이니까 우리로 치면 클래식 오케스트라 같은데 그게 아니라 팝 오케스트라, 퓨전식이어서 북한에서 모란봉 악단도 그랬고 그다음에 청송 악단도 그랬고 대부분 저런 식으로
관현악이기 때문에 클래식에 기반하긴 하지만 연주나 그다음에 노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대중적이고 현대적인 내용을 많이 가미를 한 겁니다. 동아일보 4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회식 오후 8시에 열리는데요. 참석기 서울에 숙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자, 김근식 교수님. 예.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요. 김여정이 사실은 김영남, 같이 오는 김영남이 오히려 국가 수반, 법적으로 법적 수반인데, 그럼 김여정은 어느 자리에 앉게 될까? 저희도 지금 취재된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그 단장은 김영남이니까요. 김영남을 수행해서 오죠. 그러니까 지난번 2014년에도 3명 왔을 때도 가장 서열이 높은 황병서 총정측장을 옆에 수행해서 왔거든요. 최령해가 힘이 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김여정이 실권은 있지만 김영남 단장 옆에서 아마 조신하게 수행해서 올 것 같고. VIP 박스에 예,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개회식이 열리는 이제 VIP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IOC 위원장, 기타 세계 정상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확정은 됐으나 취재를 아직 못한 건데 두 가지 국제행사 관련해서는 의전의 관례가 있습니다. 국가원수, 행정수반, 그다음에 국제기구 수장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또 IOC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알려진 거는 VIP석의 맨 앞줄에는 국가원수급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렇게 되면 김영남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원수로 만약에 인정을 했을 경우에 그 앞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이제 총리, 네. 그러니까 아베 총리를 비롯한 행정수반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기구 이렇게 되는데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VIP석의 뒤쪽에 어느 한 자리를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는 그렇지만 VIP석 이제 의원님도 몇 번 가보셨겠지만 춥기도 하고 뭔가 잠시 다과도 먹을 수 있게 뒤에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리셉션 장 비슷하게 꾸며놨어요. 네. 그러니까 수시로 보면서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차도 마실 수 있고 그 공간에서는 언제든지 조우가 가능하게 돼 있죠. 아니, 그런데 김여정은 리셉션장에 또 못 간다. 그 리셉션은 아니고 공식 리셉션. 공식 리셉션을 못 간다. 네, 그러니까 리셉션은 이제 만찬이나 이런 건데 거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리셉션 같은 거는 이게 다과를 차려놓고 행사나 개막식을 개회식을 보면서 잠시 들어와서 몸도 녹이고 음료수도 마시고 하는 공간을 마련해놔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돌아다니다 보면 서로 마주칠 수는 있는 거죠. 네. 어떻게든 만날 기회가 정부에서는 이번 평창 올림픽을 가지고서 어쨌든 최대한 한반도 평화를 어떤 상징하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 할 거고요. 올림픽이 정신이 그거기 때문에 올림픽 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VIP석에 대해서 박민혁 차장이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아주 생소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만약에 가본 적은 의원님이 없습니다만 개막식에 개회식에 초대받아 가셨다면 그 자리는 못 가시나요? 저는 아니겠죠. 밑에 어디 이제 태극기 흔드는 자리 아닐까요? 국회의원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VIP석에 올라가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자리에 대외적인 국가 수반인 김영남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장면이 한 컷으로 잡힐 수 있는 정도에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를 갈구하는 그런 장면으로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김영남, 펜스,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앉을지 어느 정도 한 잡힐 프레임만 들어오면 수 있게 거리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치가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요. 그리고 김여정이 결국은 그 관심 받는 이유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도 한데요. 또 뭘 타고 오느냐. 이것도 이제 제재 문제랑 다 연동이 되어서 지금 논란이 계속 되었었는데 네. 박민혁 차장 답이 뭡니까? 답은 타고 오는 거 봐야 됩니다. 타고 오는 거 봐야 되는데 네. 언론들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도를 하는데 비행기가 2개가 있습니다. 네. 고려항공 소속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원래 이 김정은이 직접 시범 조종까지 한 AN-148기라는 기종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건데 이 기종이 올 가능성이 많다는 게 이제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딴 데는 참매 1호라고 그 전에 공식적인 전용기가 있는데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AN-148, 이 김정은이 시범 조종까지 했던 이 비행기가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거. 딴 데는 다 참매가 볼 것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 참매 1호는 만들어지기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때
최룡의 홍병석, 김양건이 타고 온 그 비행기예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최룡해가 다시 그 같은 해 모스크바를 가다가 문제가 있어서 회항이 됐어요. 지금 보시는 비행기가 네, 참내 네. 지금 이론인데요. 네. 그리고 저 비행기는 중국에는 아예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국제항공기구에서 노후화된 기종이라고 해서 못 들어오게 돼요.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게 문제가 돼서 새롭게 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AN148기인데 이거는 고려항공 소속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항공 소속인 경우에 미국의 독자 제재에서는 고려항공이 제재 대상이 돼 있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제재가 아니라 고려항공과의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항공과 통해서 돈 거래만 안 하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 오이사 조치, 우리 남한의 조치가 있는데 여기에는 제재 대상이 되는 거죠.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예외를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어느 게 들어올지 봐야 되는데 아마 노후한 기종을 타고 올지 조금 더 최근 걸 타고 올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제목이 달라서 이렇게 해서 뭐가 맞다는 거냐 갸웃갸웃 하실 수도 있는데. 박정호 돌아갔잖아요. 네. 네. 그때 뭐 유류를 우리가 공급을 했나요?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 통일부가 어제 발표한 걸로는 식수는 제공을 했으나 유류는 검토한다는 것까지만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특히나 이제 난방용이냐, 아니면 연료용이냐 이것들도 판단하고 사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협의 중이다라고만 얘기를 됐고요. 공급을 했는지는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김지혜 변호사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요. 지금 박용진 의원한테 여쭤봐야겠어요. 네. 자, 김여정이 이제 내일 문재인 대통령 만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언론에서는 이렇게도 보도를 하네요. 남북 대화 카드 꺼낼까? 그러니까 물론 오빠의 메시지를 대신에 들고 올 텐데 결국은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져가지고 그게 제일 관심사기도 해요. 아마 이게 첫 선을 보이는, 그리고 지난번에 인천 아시안게임 때 3인방이 내려왔었을 때도 그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 대통령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보실장,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등이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정적인 서로 얘기를 주고받지를 못해서 그때 기회를 놓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가장 서로가 절실하게 한반도 평화와 자기 안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에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뭐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합의되어 있는 군사회담 그리고 각계 회담 등을 그 장을 여는 정도의 고위급 회담의 다양한 층위의 고위급 회담을 서로 합의하는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이 만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만남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북이 가져올 수 있는 이제 카드로는 이른바 뭐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개성공단 이 두 가지 진행되다가 폐쇄된 물론 우리 쪽에서 하였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다시 의제를 좀 삼으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남쪽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서도 이야기가 오고 가서 실무 절차와 고위급 회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판을 만드는 장을 여는 그런 정도의 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조금 가긴 한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결코 먼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잘 아시겠지만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진척이 돼서 그것에 기반해서 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해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너무 늦게 남북 정상회담 하다 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내년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홍영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권 의원들 입에서 지금 남북 회담을 빨리 열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친노 같아요. 의원들이 좀 많으시네요. 네.